대도시 서나이로 이사를 오게 된 딩셰는 아버지의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엄마에게 TMI 정보를 듣게 됩니다. 你们呐，以后多还给你们递个娃娃亲呢。 갑작스런 이야기에 당혹스런 딩셴. 근데 그런 딩셴을 더 어이없게 만든 것은 아버지 친구 아들인 저우스웨의 반응이었습니다. 등교 첫날부터 지각을 한 딩셴은 입학식에 첫인상이 굉장히 별로였던 저우스웨와 함께 서 있게 되는데요. 계속 저우스웨와 엮이는 게 짜증나는 딩셴은 옆자리 짝까지 되어버린 그가 몹시 성가셔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등교 첫날이라 긴장 중인 딩셴에게 수학선생님이자 담임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입학 점수가 낮은데도 어려운 질문에 술술 대답하는 저우스웨는 딩셴의 공부 방법까지 참견합니다. 딩셴의 말을 들은 반 친구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저우스웨는 경시대회에 참여하느라 입학시험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본 것이었고 심지어 반 친구들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존똑이었던 것입니다. 하굣길에 아버지를 만나 함께 걷던 딩셴은 스웨와 그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딩셴의 아버지와 스웨의 어머니는 둘이 쑥덕쑥덕 하시더니 두 사람은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지만 어른들 앞이라 내색은 못했고 다음날 스웨는 정말로 딩셴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입이 삐죽 나온 딩셴은 저우스웨를 따라갔고 어쨌든 두 사람은 매일 학교에 같이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딩셴은 여전히 저우스웨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녀의 얼굴로 날아온 농구공을 막아주는 그의 모습에 딩셴은 조금은 심쿵하기도 했습니다. 스웨가 고마운 딩셴은 친구들과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스웨에게도 슬쩍 하나 건네봅니다. 반장은 태클을 걸었고 그녀는 스웨에게 고급 초콜릿을 갖다 줄 테니 이런 싸구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딩셴의 앞에서 초콜릿을 먹었고 수학 점수가 나왔는데 짝꿍 스웨의 시험지를 한번 보고 자기 시험지를 보니 딩셴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전과는 달리 스웨는 딩셴에게 은근히 잘해주기 시작했고 딩셴도 그런 스웨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걱정대장인 딩셴은 혹시 필요할까봐 모든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서 늘 가방이 무거웠는데요. 틱틱거리던 스웨는 딩셴의 가방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딩셴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스웨에게 딩셴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잠깐 설렜던 것이 부끄러워서였는지 다음날 학교에서 딩셴은 스웨를 대면대면하게 대합니다. 교무실에 다녀오던 딩셴은 복도에서 장난치던 남학생과 부딪혔고 교복에 콜라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저우스웨가 딩셴에게 자신의 체육복을 걸쳐줍니다. 딩셴은 저우스웨의 체육복을 입은 채로 아빠 부탁 때문에 괜히 자신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런 딩셴에게 저우스웨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적 한 침대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저우스웨는 이불에 오줌을 싸버렸고 꼬마 딩셴이 이 비밀을 지켜주었기에 이제 자신이 보은할 차례라고 합니다. 딩셴은 이제 단짝이 된 쿵사디와 당번이 되어 반 청소를 하고 있는데 10반에 유커커가 다가오더니 딩셴은 어리버리하다가 편지를 받아버렸고 그런 그녀가 답답한 쿵사디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딩셴은 단짝 쿵사디와 사이가 틀어졌고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찢어진 편지를 두고 고민하던 딩셴은 한자 편지를 손수 복붙해서 적었고 저우스웨의 책상에 넣어놓습니다. 편지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지만 딩셴의 필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우스웨는 편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한편 유커커는 또 선물을 전해달라고 딩셴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거절 못하는 딩셴은 어쩔 수 없이 선물도 저우스웨에게 전해줍니다.
저우스웨는 편지에 이어 선물도 딩셴이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 기뻐했으나 곧 딩셴이 다른 사람의 선물을 전달한 것을 알게 된 저우스웨는 그런 그녀에게 서운해집니다. 又是送信又是送礼物的，你是快递员吗？ 결국 두 사람은 한랭전선으로 접어들고 딩셴은 친구인 쿵사디에 이어 저우스웨와도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저우스웨의 생일. 공원에 간 딩셴은 건너편의 저우스웨와 눈이 마주치지만 아는 척도 못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집에 돌아온 딩셴은 공원에서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우스웨가 적은 스케치북 구석에 적힌 메시지를 발견하고 뒤늦게 생일 파티 장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는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실망하고 돌아서려던 그때 저우스웨가 들어옵니다. 对不起。你跟我吵架呀，还是对不起没来我生日啊？ 딩셴을 위해 저우스웨는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놓았었고 그들은 그렇게 둘만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학교를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마주친 송즈치가 수학 숙제를 보여달라고 하자 宁宪，你把你作业借他。哦，你俩和好了？ 하지만 아직도 절친이었던 쿵사디와는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딩셴은 실수로 쿵사디가 아끼던 다이어리를 밟게 됩니다. 对不起，我不是故意的。 쿵사디는 울면서 달려갔고 그녀를 따라온 딩셴에게 你再买一个一模一样的，就像你抄游客的信一样嘛！你不就喜欢干这种事情吗，丁宪？ 쿵사디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딩셴은 그녀에게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真的是又胆小又纠结，你就原谅我吧，好吗？ 그러자 화장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드디어 화해합니다. 操场太丑了，你哭得太丑了。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친해졌고 편지를 전해달라고는 했지만 저우스웨에게 별 마음이 없는 유커커와도 왠지 친구가 되었습니다. 其实你剪个刘海应该挺漂亮的。沙迪也跟你说过一样的话，你们一定会成为好朋友的。 시험 성적이 떨어진 딩셴은 교무실로 불려가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换个座位，好好学习。 교무실을 다녀온 딩셴은 자리를 바꿨고 사정을 모르는 저우스웨는 그녀에게 너무도 서운하고 화가 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우스웨의 성격을 잘 알기에 말도 못하고 있는 딩셴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他知道了再去找舅妈。 자리를 바꾼 이후로 같은 반의 예쁜 여학생 양춘츠와 왠지 친해 보이는 저우스웨. 그런 저우스웨가 몹시 신경 쓰이는 딩셴에게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귀뜸을 합니다. 你再不跟他说话，有人可要捷足先登了。看来我换座位对他也没什么影响。 두 사람이 소원해지니 모일 때마다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宋子欣，你给我出来！这样下去不行啊。 어색함을 참기가 힘들어서라도 둘을 화해시켜야만 했던 쿵사디와 송즈치는 작전을 짰고 그런 두 사람의 노력으로 딩셴과 저우스웨는 겨우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꿈에 대해서 저우스웨와 이야기를 나눈 딩셴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을 선언합니다. 따뜻한 짝꿍이지만 엄격한 선생님인 저우스웨에게 지옥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말이죠. 저우스웨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한다면 해내고 마는 불도저 같은 딩셴은 고2 마지막 시험을 아주 잘 봐서 의기양양합니다. 看来考得不错啊。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시를 통해 화칭대 입학을 준비하는 저우스웨에게 아주 중요한 경시대회가 다가옵니다. 천재 저우스웨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운을 빌어주고 싶은 딩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부적을 완성하지만 그만 늦잠을 자고 맙니다. 你怎么来了？但是我起晚了。手伸出来。 담임선생님도 응원차 저우스웨를 만나러 왔는데 저우스웨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담임선생님에게 如果我考上华清，能不能帮我个忙？ 경시대회에 입상해서 무사히 화칭대에 수시 합격한 저우스웨. 国赛考试，即将华清大学的一份子。 모두의 축하를 받는 저우스웨는 갑자기 딩셴에게 丁宪同学，收拾一下东西。 저우스웨가 담임선생님에게 화칭대 입학을 걸고 부탁했던 것은 바로 딩셴과 다시 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是跟你做同桌开始的，当然结束的时候也得是跟你做同桌。 수능 디데이는 하루하루 줄어만 가고 이미 수시에 합격한 저우스웨의 도움으로 딩셴의 모의고사 점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점수가 올라가자 저우스웨와 같이 화칭대에 입학할 것을 꿈꿨던 그녀였지만 실제 수능에서 너무 긴장해서인지 시험을 망치고 맙니다. 너무도 속상한 딩셴은 시험장 입구에서 기다렸던 저우스웨도 마다하고 쿵사디와 술을 마시러 갑니다. 考试的时候大脑一片空白。哎，没事。 완전히 술에 취한 두 사람을 데리러 온 저우스웨와 송츠치.
저우스웨는 술에 취한 딩셴을 업어서 집에 데려다 줍니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수능 성적을 확인한 딩셴. 예감은 했었지만 저우스웨와 함께할 수 없음에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我不打算报志愿了，你说什么？我要复读。 지금껏 항상 함께였지만 앞으로 다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 딩셴은 저우스웨에게도 재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전합니다. 复读，复读？你先去华清等我。 저우스웨는 화칭대가 있는 다른 도시로 떠나고 딩셴에게는 지옥의 재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편 스스로의 꿈이 아닌 자신을 따라 화칭대학에 오려고 재수까지 선택하는 딩셴을 보며 미안함을 느낀 저우스웨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周思月，你最近很忙吗？ 힘든 재수 생활 중 저우스웨를 딱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화칭대에 몰래 온 딩셴은 그가 선배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되어 만나지도 않고 서나이로 돌아갑니다. 我要好好复读了，以后我们就不要联系了。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알려졌던 2012년 12월 21일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던 딩셴. 2012的世界末日到底是什么样的呢？地震、海啸、火山爆发什么的。 상념에 젖은 딩셴의 눈앞에 갑자기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人类真的面临毁灭，漫天放着烟花，用最后的美好迎接死亡。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난 딩셴은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만 저우스웨는 보이지 않고 화칭대 배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毁灭来临前的夜晚，看到了新的曙光。明天真的是世界末日，我最后一个想见到的人，一定是你。 과연 딩셴의 두 번째 수능 결과는 어땠을까요? 딩셴은 지옥의 재수 생활을 무사히 이겨내서 저우스웨가 있는 화칭대학교에 합격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저우스웨를 찾아 헤매던 딩셴은 어쩔 수 없이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남학생 기숙사 앞으로 갑니다. 실험실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기숙사 앞으로 달려간 저우스웨. 그렇게 1년 만에 제외한 두 사람 앞에는 어떤 대학 생활이 그리고 어떤 로맨스가 펼쳐지게 될까요? 투투장부주 단절시 이전에 우리에게는 저우스웨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잠시 잊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진철원이라는 배우가 눈에 쏙 들어왔던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암경리적 비밀이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 가득했던 진철원의 맑은 비주얼이 정말 최고였다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이후에 진철원이 심월과 함께한 드라마 아적반파나무도 찾아보고 많은 분들이 보신 투투장부주까지 쭉 달리게 해줬던 그 시작이 저는 암경리적 비밀이었을 만큼 이 드라마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이틴 청춘 로맨스 잘 못 만들면 그냥 오글거리기만 하고 시청하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암경리적 비밀은 이모 미소 지으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리뷰에서는 암경리적 비밀 1화부터 15화까지의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두 사람 딩셴과 저우스웨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될지 궁금하시면 뒷부분도 꼭 봐주세요. 뒷부분도 몽글몽글하니 꽤 재밌습니다. 암경리적 비밀은 왓챠 PD와 평점도 4.2점에 국내에서 시청 가능한 OTT도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렇게나 다채로우니 무해하고 귀여운 드라마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려봅니다. 얼마 전 진철원이 찐 남자로 변모한 밀리터리 로맨스 드라마 백색감남수도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현지 플랫폼 아이치이에서만 시청이 가능한데 백색감남수에서는 진철원의 강한 남자 모먼트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저우스웨에 이어 강한 남자 이찬을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